달력을 보다가 문득 손이 멈춘 적 있으신가요? 벌써 반이 갔다고? 분명 얼마 전에 새해 다짐을 한 것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작년과 올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재작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1년이 이렇게 순식간에 증발하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뭘 하셨는지 지금 바로 서너 가지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행이나 특별한 일 말고 그냥 3월의 어느 평일, 5월의 어느 주말이 어땠는지요? 잘 안 떠오르시죠?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0살 때는 분명 1년이 아주 길고 두꺼웠거든요. 방학 하나가 한 시절처럼 느껴졌고 1년 사이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 통째로 한 장의 흐릿한 사진처럼 남습니다. 같은 365일인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시간이 빨리 가는 거지.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짚어드리고 40대의 1년을 다시 두껍게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 같은 46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같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사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A씨의 1년은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대화를 나누고 주말이면 늘 가던 곳에 다녀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1년이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A씨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의 흐릿한 덩어리로 뭉개져 있어요. 올해 뭐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B씨의 1년도 겉으로는 A씨와 거의 똑같았어요. 같은 회사, 같은 일상, 같은 사람들. 딱 몇 가지가 달랐습니다. 봄에 한 번도 안 가본 도시로 이틀 여행을 다녀왔고, 여름엔 늘 궁금했던 걸 배우기 시작했고, 가을엔 오래 못 본 친구를 찾아갔어요. 1년에 굵직한 사건 4-5개를 심은 거죠. 그랬더니 연말에 B씨가 돌아본 1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봄에 그 골목, 여름에 서툴게 배우던 기억, 가을에 반가운 얼굴, 챕터가 뚜렷한 1년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는 1년 중에 고작 며칠이었습니다. 자, 나이 탓이라는 말이 왜 절반만 맞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심리학에 오래된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시기의 1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에 대한 비율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5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5분의 1이라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런데 40살에게 1년은 인생의 40분의 1이에요. 케이크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케이크 크기는 똑같은데 해가 갈수록 나눠야 할 조각수가 늘어나니까 내 몫의 1년은 점점 얇아지는 거죠. 이 설명은 분명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나이 드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는 못 되돌리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마흔, 같은 쉰인데도 어떤 사람은 1년을 여전히 두껍게 살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흘려보내거든요. 나이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는 건 진짜 범인이 나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삶의 자동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뇌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을 완전히 다르게 다뤄요. 처음 겪는 일 앞에서는 뇌가 바짝 깨어나서 그 장면을 아주 촘촘하게 기록합니다. 반대로 익숙한 일은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요. 이거 전에 저장해뒀잖아 하면서 새로 녹화를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뇌는 처음 보는 것만 사진으로 찍고 늘 보던 것은 그냥 눈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볼 때 새로운 장면이 많았던 시간은 두껍게 남고 반복만 있었던 시간은 통째로 쪼그라들어요. 이제 왜 하필 40대에 시간이 급가속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이 가장 많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부터 20대까지예요. 첫 등교, 첫 시험, 첫 아르바이트, 첫 연애, 첫 직장, 첫 독립. 매일이 처음이라 뇌가 쉴 새 없이 기록할 게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1년이 꽉 찼던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직업이 정해지고, 사는 곳이 정해지고, 만나는 사람이 정해지고, 하루의 동선이 정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길, 점심 메뉴, 퇴근 후 일과까지 거의 매일 똑같습니다. 게다가 40대는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가장 무거운 시기이기도 하죠. 회사 일,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대출과 생활. 해야 할 일이 하루를 빈틈없이 채우다 보니 처음이나 새로움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걸 시도할 여유는커녕 있던 일을 쳐내기도 벅차니까요. 그래서 하루가 통째로 해야 할 일로만 굴러가고 그 일들은 이미 수백 번 해본 익숙한 것들이에요. 안정적이죠? 편안하고요. 그런데 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 기록할 처음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하루가 몇 년째 반복되는 겁니다. 삶이 안정될수록 역설적이게도 뇌에 남는 사진은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40대의 1년이 순삭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나이가 40이라서가 아니라 40대의 삶이 그만큼 자동화됐기 때문이에요. 잠깐 여러분의 어제 하루를 떠올려 볼게요. 아침에 알람을 끄고 반쯤 감긴 눈으로 씻고 늘 마시던 커피를 마시고 늘 가던 길로 나섰죠. 회사에서 익숙한 일을 하고 익숙한 점심을 먹고 익숙한 길로 퇴근했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하루에서 또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개나 되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열 몇 시간이 통째로 건너뛰기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가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00번 넘게 반복돼요. 뇌 입장에서는 300장의 똑같은 사진을 한 장으로 합쳐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1년이 통째로 흐릿한 한 장으로 남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작년에 다녀온 짧은 여행은 지금도 꽤 또렷하게 기억나잖아요. 어디서 뭘 먹었고 어떤 풍경을 봤는지요. 고작 2, 3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여행 전후로 흘러간 평범한 평일 몇 달은요, 거의 하나로 뭉개져 있습니다. 시간의 양은 평일이 몇십 배 많은데 기억에 남은 두께는 2, 3일짜리 여행이 훨씬 두꺼워요.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시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흘러간 날의 수가 아니라 그 안에 남은 새로운 장면의 개수라는 걸요. 그럼 여기서 진짜 서늘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태어나서 처음 해본 일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처음 가본 곳, 처음 배운 것, 처음 만난 사람.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10개가 넘으신다면 여러분의 1년은 아직 두껍습니다. 그런데 5손가락도 못 채우신다면 뇌는 지금 여러분의 1년을 아주 얇게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삶이 자동화됐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인생을 능숙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많은 일을 겪어내고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그렇게 안정된 하루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진범이 나이가 아니라 삶의 자동화라는 사실은 사실 엄청나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고요? 나이는 우리가 절대 못 되돌리지만 자동화된 삶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빨라진 게 나이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손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원인이 새로움의 실종이라면 답도 명확해집니다. 다시 새로움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것도 삶 전체를 뒤엎을 필요 없이 안정된 하루 위에 새로운 장면 몇 개만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다시 두꺼워져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뤄둔 처음을 노후가 아니라 올해로 당기세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걸 자꾸 미룹니다. 은퇴하면 해야지, 애들 크면 해야지, 여유 생기면 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종처럼 오지 않아요. 40에 미룬 건 50에도 미루고, 50에 미룬 건 60에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는 사이 여러분의 1년은 계속 얇아집니다. 그러니 올해 마음에만 품어둔 것 딱 하나를 골라서 올해 안에 시작할 날짜를 지금 달력에 적으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도시, 도전해보고 싶었던 운동, 거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언젠가라는 막연한 말을 이번 달 셋째 주 토요일처럼 구체적인 날짜로 바꾸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그 일은 상상이 아니라 예정된 사건이 돼요. 그리고 그 처음 하나가 올해를 통째로 기억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나중에 돌아볼 때, 아, 그거 시작했던 해 하고 1년 전체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두 번째, 굳어버린 루틴에 딱 하나만 균열을 내세요. 사공대의 하루는 대부분 자동 조종으로 굴러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뇌가 눈은 뜨고 있는데 녹화 버튼은 꺼둔 상태예요. 그러니 그 자동 조종을 일부러 흔들어주는 겁니다. 늘 가던 출근길을 한 정거장만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주말마다 가던 식당 말고 처음 보는 가게에 들어가 보세요. 늘 시키던 메뉴 말고 한 번도 안 먹어본 걸 골라보세요. 주말에 소파에 눕는 대신 안 가본 동네를 1시간만 걸어보셔도 좋고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작은 낯섦이 뇌의 녹화 버튼을 다시 켭니다. 익숙함이라는 회색 벽에 창문 하나를 뚫는 거예요. 그 창문으로 들어온 새로운 장면이 밋밋했던 하루에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돈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년에 이정표를 심으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무 표식 없이 흘러가는 1년은 통째로 뭉개져요. 그런데 중간중간 기억할 만한 사건이 박혀 있으면 뇌는 그 사건들을 기준으로 1년을 여러 챕터로 나눠 저장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텅 빈 복도 하나는 아무리 길어도 그냥 밋밋한 복도지만 중간중간 문이 달려서 방으로 나뉘면 훨씬 넓고 풍성하게 느껴지잖아요. 이정표가 바로 그 문이에요. 1년이라는 긴 복도에 문 4-5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자잘한 할 일 목록 말고 석 달에 한 번씩 올해 이건 꼭 기억에 남겠다 싶은 일을 하나씩 미리 배치해 보세요. 봄엔 처음 가보는 여행지, 여름엔 새로 배우는 것, 가을엔 오래 못 본 사람과의 재회, 겨울엔 작은 보전. 이렇게 1년에 4-5개의 굵직한 표식만 심어도 연말에 돌아볼 때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하는 두께가 생깁니다. 텅 빈 1년과 이정표가 박힌 1년은 똑같은 365일인데도 끝나고 나서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이 많은 집이 더 넓게 느껴지듯이 챕터가 많은 1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배움의 통로를 여세요. 사공대에 시간이 빨라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거의 안 생긴다는 데 있어요. 생각해보면 20대에는 학교로, 직장으로, 모임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이 밀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사공대가 되면 인간관계가 늘 만나던 몇 사람으로 딱 구정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굳어지면 대화도 늘 하던 대화가 되고 뇌는 그 시간을 또 자동 조종으로 처리해요. 그러니 나와 다른 세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의식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모임이면 더 좋습니다. 사람도 새롭고 배움도 새로우니 뇌가 2배로 깨어나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어색함이 증거입니다. 어색하다는 건
뇌가 지금 새로 기록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낯선 사람과의 어색한 첫 대화, 서툴게 뭔가를 처음 배우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1년을 가장 두껍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눈치채셨나요? 이 네 가지는 사실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삶의 처음을 다시 심는 일이에요. 미뤄둔 걸 댕기는 것도, 루틴을 흔드는 것도, 이정표를 박는 것도, 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전부 뇌에게 여기 새로 기록할 게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따로 노는 요령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전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결심도, 큰 돈도, 긴 준비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시작해 보시면 그 주 자체가 벌써 여러분의 1년에서 또렷하게 기억되는 한 페이지가 될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뒤집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 합쳐도 1년 중에 며칠이면 됩니다. 석 달에 한 번 여행 가고, 가끔 다른 길로 걷고, 새 모임에 몇 번 나가는 것, 다 더해도 1년 365일 중 열흘 남짓이에요. 여러분의 1년을 다시 두껍게 만드는 데 필요한 건 1년 전체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중 딱 며칠에 처음을 심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355일은 지금처럼 익숙하고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 하고요. 안정된 삶은 여러분이 힘들게 일궈낸 소중한 거니까요. 다만 그 위에 새로운 며칠만 얹으면 얇았던 1년이 다시 두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너무 잘 살아내서 능숙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능숙함이 만든 자동 조종은 나이와 달리 오늘부터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산 날의 수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의 수인지도 모릅니다. 아무 표식 없이 흘려보낸 10년보다 새로운 장면으로 가득 찬 1년이 더 길고 풍성하게 남으니까요. 앞으로 40 넘어 살아갈 날이 아직 수십 년입니다. 그 수십 년을 작년과 올해가 구분도 안 되는 흐릿한 사진 한 장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되는 두꺼운 시간으로 살 것인가. 그건 나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새로 하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래 미뤄둔 그것을 올해 달력에 날짜로 적어두시거나 내일 출근길을 딱 한 정거장만 낯선 길로 걸어보시거나요. 그 작은 하나가 순식간에 증발하던 여러분의 1년을 다시 붙잡아 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않게 저장해 두시고 요즘 1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한숨 쉬는 그분에게 슬쩍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그분의 남은 수십 년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퇴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겠지. 그런데 심리학이 밝혀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흘러요. 쉬면 느려질 줄 알았는데 왜 반대일까요? 거기엔 오늘 이야기와 이어지는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밀도의 심리학, 다음 편은 구독으로 예약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